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5월 14일 청약하는 의류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노브랜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브랜드는 5월 14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23일 상장 예정입니다. 이마트에 있는 PB 브랜드 있죠? 그 노브랜드가 아닙니다. 이마트의 PB 브랜드 혼동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IPO 노브랜드는요. 의류 관련된 사업을 하는 의류 관련된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이 똑같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와 협의를 했고 2020년 합의서를 체결해서 의류와 섬유 분야 쪽은 패션 섬유는 이마트에서 노브랜드를 활용하지 않기로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노브랜드는 뭘 하는 곳이냐? ODM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ODM에서 좀 차별화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OEM이 이거 만들어줘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고, ODM은 야 이거 만들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어때? 라고 협의를 해서 생산과 디자인을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EM보다는 ODM이 디자인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성이 좋죠. 근데 여기 이제 노브랜드에서 말하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는 조금 더 수익성이 더 높고 디자인과 소재를 아예 총괄한다라고 기획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쪽 분야는 제대로 몰라서 ODM에 비해서 이 기획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세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고객사가 있고요. 다양한 판로의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쪽도 있고, 그리고 월마트 많이 들어봤죠. 특히 미국 쪽 수출이 많은데, 이 수출되는 좀 대형 마트에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들도 많이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많이 들어본 게 있는데요. FNF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좀 유명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중국 시장도 같이 진출을 하고 있고, 리바이스 갭 같은 경우 미국에서 좀 유명한데 갭은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브랜드들 중에 이렇게 이름난 브랜드들도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신생 때부터 같이 커가는 그런 브랜드들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브랜드들이 고객사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브랜드에 이 많은 브랜드들이 맡기는 이유는요, 바로 인건비가 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업체들이 다양한 공장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IPO 공모 자금으로도 또 신규 공장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를 봤는데요, 좀 특이했어요. 2020년도에 코로나로 굉장한 손실을 본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봤을 때 매출 원가 비율이 정말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2022년도에 이제 한 해 동안 매출이 좀 잘 나왔습니다. 자, 2020년도에 코로나로 힘들었고 이때 살짝 반등했으며 2022년도에 거의 피크를 찍고 2024년도에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여기 2023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8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상장사인데 당기 순이익이 8억, 그리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적다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으로 보면은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2년도에가 잘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한 5%에 그치는 그 정도의 이제 순이익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긴 하지만 매출은 쭉 지키고 있긴 하지만 여기 이제 원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익률이 낮은 그런 재무지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기업을 보시면요, 이 비교를 PBR로 했습니다. 자, PER은 당기순이익을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거기 곱하기를 한 다음 시가총액을 전환하는 건데, PBR은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가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아주 많은 부분이 이렇게 공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을 장부상 가치로 다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어찌되었든 한세실업, 시사이트, 태평양물산 이 세 개의 기업을 가지고 비교를 하였고, 이 순자산 가치와 비교했을 때 PBR 평균이 1.31이 되었습니다. 태평양물산이 워낙 PBR이 낮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검색해 보았을 때 한세실업, 시사이트, 태평양물산은 이렇게 PBR과 PER을 봤을 때 그다지 좋은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이 넘는 시가총액이 큰데 PBR도 1.33밖에 안 되고 PER도 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모가 크기도 하고 순자산도 많으면서 영업이익률도 더 좋은 이 한세실업과 비교했을 때 밴드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41억인 노브랜드는 2023년 기준으로 PER은 100에 육박합니다. 왜 PER로 이제 유사기업 비교를 안 했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시총은 작지만 고평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2023년도만 하면 조금, 그래서 세계년도의 PER을 평균을 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36.8이나 됩니다. 물론 C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자였기 때문에 PER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교하면은 PER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PBR로 하더라도 그다지 싼 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을 보시면요, 참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최대 주주가 화격이 안 걸려 있는 물량이 조금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다행히 최대 주주 지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밴드 상단 기준으로 841억, 유통 물량은 204억, 기존 주주 72억으로 이 물량이 적어서 어떻게 상장바를 조금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대 주주는 김기표라고 이렇게 일정 부분 물량이 빠져나오는데요. 최대 주주 명단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김기홍 이제 창업주가 있고 김기표 최대 주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형제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좀 검색해 보니까 김기표 차장님, 2004년도에 김기표 차장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장님이 이 회사의 주식을 지분율을 몇 프로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 형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인데 같이 이렇게 상장 보호 예수 기간을 묶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묶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조금 특이하다라고 생각됐고, 또한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최대 주주 관련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소액 주주 가치 증진을 위해서 보통주를 회사에 무상 증여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만 보면 정말 좋은 뜻으로 무상 증여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자, 부의 이전 거래에 따른 위험에 보시면은 회사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제적 이익을 이렇게 무상 증여한다고 확약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은요, 회사에 뭔가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회사에서 돈을 빼먹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렇게 무상 증여를 했는데, 이 무상 증여한 것을 본인이 소액 주주 가치 증진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투자 설명서를 적어 놨더라고요. 전 이런 포장되는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어쨌든 이 최대 주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사실 이거 안 봐도 되는데 살펴보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특히 자녀 학자금을 비용 처리를 했어요. 최대 주주 자녀 학자금을 비용 처리를 했다고 하니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 하나가 또 최대 주주 김기홍 창업주님의 노블 인더스트리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또 특수관계인도 있는데, 어쨌든 특수관계인과 창업주 분의 이제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을 저가 공급 관련해서 돈이 이제
3억이니까 16억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작업주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어느 정도 특혜를 줬다. 이런 사용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최대 주주가 그렇게 깔끔하게 운영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콘도 회원권도 알뜰살뜰하게 잘 사용을 하셨네요. 자, 어쨌든 이 정도로 내용은 살펴보고요. 공모 정보를 보시면 30만 주 삼성증권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주 확률 낮은 균등 추첨이고요. 인기가 시들해지면은 한 50% 정도 확률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온라인 청약 자격은 7,500주고요. 4천만 원 정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균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첨이 예상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ODM인 것 같은데 여기에 플러스 기획 붙이고 범접할 수 없는 디자인 역량 이런 이야기를 막 붙여가지고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라고 들어보셨죠? 뭐 가온칩스 뭐 이런 디자인 하우스 여기서 이걸 좀 뺏긴 것 같은데 이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처럼 기술력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런 이익률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신조어 만드는 회사들은 그다지 썩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률이 워낙 낮고 최대 주주가 운영에 있어서 깔끔해 보이지 않아 보이고 PBR로 비교하는 꼼수도 참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22년도에 우리 실적 잘 나온다 상장하자 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다운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하다가 그래도 일단 상장시켜 보자 해서 상장하는 그런 느낌. 네. 회사를 뭐 비싸게 상장시킨다기보다는 상장시켜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청약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대로 유통 물량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또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조금 비판적이긴 했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좋게 나오면 저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노브랜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